안녕하세요. 링크 오스트레일리아 김동욱입니다. 이 영상이 첫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실 유튜브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 호주 의대를 지원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중심으로 이제 또 지원 플랜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PPT로 만들게 됐고 또 영상으로도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호주 의대를 포함해서 특수학과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면서 느낀 게 호주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처럼 특정 학교를 염두에 두고 그 학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이제 오랜 시간 두고 준비를 하는 입시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 기본적으로 호주 대학교를 지원하면서 많은 분들이 학교 위치, 전형, 입학 조건들 같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때가 종종 있어서 이제 아마 이 영상이 호주 의대를 지원하는 분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자료로 쓰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유학생이 지원 가능한 호주 의대, 또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제 전형들, 그 다음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입학 조건까지 이제 세 가지 파트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학교별 세부 내용이라든지 조금 더 정확한 입학 조건들 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될 예정이라서 각 파트들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 이제 나에게 맞는 지원 조건이나 학교들을 선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유학생이 지원이 가능한 호주 의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아래 리스트를 보시면 총 22개의 의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유학생이 지원이 불가능한 학교를 5개를 제외하면 총 17개의 의대를 우리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각 학교들마다 정원이나 조건, 전형들이 다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학교도 있고 또 불가능한 학교들이 나눠질 수는 있는데 유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학교 리스트면에서 보면 그래도 꽤 많은 학교들이 유학생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이제 이런 장점 또는 이점 이런 것 때문에 해가 갈수록 호주 의대로 지원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래 리스트들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학교들은 학교의 네임밸류나 랭킹으로 일단 구분을 먼저 하면 이제 시드니 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NSW, 모나시 대학교, 그 다음에 퀸즐랜드 대학교 이렇게 네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호주를 좀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멜번 대학교나 ANU 같은 이제 호주 국립대를 왜 언급을 안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제 멜번 대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원 자격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때 호주 내에서 공부를 한 유학생만 지원이 가능한 학석사 통합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우선 리스트에서 뺐고 ANU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전형이기는 한데 1학년 때 60명을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 중에서 2학년 때 성적까지 해서 30명만 선발을 하는 전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의대나 또는 이제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굳이 제약이 있는 학교들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거나 또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에는 우선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만약에 의전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멜번대나 이제 호주 국립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 볼 만한 학교들은 이제 웨스턴 시드니랑 플린더스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해외 대학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분들이 조금씩 선호를 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현재는 웨스턴 시드니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합격생들이나 한국 분들이 계신 학교이고 플린더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없는 학교라서 나중에 이제 입학 조건들이나 아니면 학교에 대한 상세 설명을 만들 수 있는 영상들이 준비가 되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학교에 대한 기준 또 입학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언급해야 될 학교가 유니버시티 오브 퀸즐랜드라고 해서 퀸즐랜드 대학교인데 여기가 작년에는 이제 호주 의대 시험 같은 경우는 ISAT를 사용을 했었고요. 올해는 UCAT이란 시험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UCAT 시험만 받아주던 학교들도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리스트에 올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애들레이드 대학교나 커튼 유니버시티 여기는 이제 퍼스에 위치한 학교인데 거기까지 지원이 가능한 학교로 늘어난다고 좀 볼 수가 있고 UCAT 시험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로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는 그래피스 대학교나 뉴캐슬이나 제임스국 같은 학교들도 이제 지원자들에게는 조금 더 주목을 할 만한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의대는 17개나 되는 지원 대학이 있지만 또 의전원과 의대가 또 분리가 되어 있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이런 기준으로 학교들이 약간 반반 정도 그래서 의대와 의전원 비율이 약 한 50대 50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별로 정원 입학 가능한 방법들을 잘 살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이 불가능한 학교들 리스트는 몇 개를 보시면 CDU라고 해서 찰스 다윈도 있고 본드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샤인 코스트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원이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혹시 유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들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살펴보고는 있기 때문에 혹시 이 학교의 전형이 나중에 좀 바뀌거나 아니면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호주 의대 입학 전형별 분류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의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예과라는 학부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의전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는 호주는 이제 한 가지 추가되는 전형이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사실 이 과정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호주 의대 입학에서 크게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이제 오늘은 새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학석사 통합과정입니다. 네이버나 구글링 검색을 하시다 보면 어떤 분은 시드니 대학교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에 합격을 했다. 어떤 분들은 퀸즐랜드 대학교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에 합격을 했다라는 정보를 이제 검색하실 수가 있고 저희도 이제 매년 합격자를 배출을 하는 전형 중에 하나라서 이 학교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이 있어서 입학 조건 자체를 통일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전형은 학부를 마치고 의전원 입학을 보장하는 의미의 이제 입학 허가서를 발급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들마다 6년 또는 7년의 입학 허가서를 주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을 포함해서 아니면은 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호주 의대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지원자가 시드니 대학교 의대를 만약에 가고 싶다면 시드니 대학교는 의전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첫째는 학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의전원 시험을 치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성적을 가지고 시드니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 DDMP라고 해서 검색을 하거나 그러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더블 디그리 메디슨 프로그램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특별한 이유는 학부를 졸업하고 시드니 의전원을 가려고 하면 대부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상당히 높은 이제 학부 GPA와 그 다음에 MCAT이나 gemset 같은 이제 의전원 시험을 포함을 해야 되고 또 면접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 반면에 DDMP라는 이 과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MCAT이나 gemset 등 이런 의대 시험이 면제가 되고 또 면접들까지도 면제가 되는 오롯이 GPA만 어느 정도 이상을 유지를 해주면 입학이 보장이 되는 그런 조건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시드니 의전원 지원을 위해서는 GPA가 최소 한 85, 90%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제 DDMP 과정은 65%의 이제 학부 성적만 유지를 해주면 입학을 보장해주는 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고 또 다소 편안하게 학부 과정을 즐기면서 이제 졸업을 한 후에 다시 의전원까지 자리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의전원 학석사 통합과정도 있고 또 비슷한 조건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전형이나 지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 학교가 가진 이제 조건들을 잘 살펴서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과 동일한 과정인 학부 의예과 과정입니다. 이제 호주는 특이하게도 모나시 대학교 같은 5년제 의대 과정, 그 다음에 UNSW 같은 6년대 의대 과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과정 역시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두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같은 의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기간만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호주의 주요 대학들을 좀 보면 시드니 대학교, 멜번, 퀸즐랜드, 호주 국립대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의대보다는 이제 의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호주는 약간 의전원을 조금 더 장려하고 또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느낌이라서 아마도 의예과 학부 과정이 앞으로 계속 많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좀 병행을 할지 이런 것들은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 17개의 대학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와 그 다음에 이제 의전원 과정이 50대 50의 비율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의전원입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겠지만 의전원이 거의 사라졌고 건국대 정도만 이제 유지를 하거나 또는 2, 3년 안에는 학부를 전향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과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과정인데 호주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의전원이 조금 더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의전원은 한국을 포함한 이제 학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지원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의전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특이하게는 석사나 박사 과정을 마치신 분들한테는 지원하면서 약간의 어드밴테이지, 뭐 예를 들어서 배점이나 아니면 학점에 대한 혜택이 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석사나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의 학위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지는, 입학 조건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보다는 내가 학점에 있어서 조금 더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뭐 학부 전공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뭐 선수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호주는 기본적으로 선수 과목에 대한 요건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것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전원 자체가 다양한 의사를 배출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공에 대한 제한이 없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학이나 화학 정도, 학부에서는 그 정도가 이제 대부분이라서 우선은 전공에 대한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일부 학교들이 한 2024년부터는 뭐 생리학이라든지 해부학, 뭐 유기화학 이런 과목들을 요구하는 이제 학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2024년 이후에 내가 뭐 의대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선수 과목 같은 경우를 좀 살펴서, 만약에 내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지원할 때 필요한 선수 과목이 있는 학교들이 이제 새로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또한 좀 기억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음 차트는 이제 호주 의대 입학 기준 4가지입니다. 아래 차트에서 하나 빠진 게 의전원 시험인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뭐 겜셋 시험이라든지 MCAT 같은 시험 내용이 일단 빠져 있습니다. 뭐 이유는 지금 이 영상에 대한 제한된 시간 동안에 이 두 시험에 대해서 설명까지 드리기가 사실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지원자 비율로 볼 때 의전원보다는 의대나 뭐 의전원 학석사 통합 과정인 이제 학부 과정으로 지원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두 시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조만간 별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학력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는 학력은 되게 심플하죠. 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그 다음에 대학교 재학 중이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교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고등학교는 SAT, IB, A레벨 같은 이제 국제 공인 시험을 기준으로 성적 기준으로 삼게 되고,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1년 이상 정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GPA가 기준 성적이 됩니다. 그래서 학력 기준 중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대학을 다니고 난 후에는 대학교 GPA가 기준 성적이 되지, GPA를 난 쓰기 싫다고 해서 고등학교 성적을 쓰고 싶다고 해서 그 성적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이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SAT 성적을 가지고 있는 뭐 지원자가 한 명 있다라고 예를 들면, 이분이 대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정도를 마친 후에 다시 호주 의대를 지원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면, 이 지원자의 기준 성적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SAT나 뭐 AP 성적 같은 게 아닌 대학교 GPA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SAT 성적보다 대학교 GPA가 월등히 좋으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지원자가 하고 싶지 않은 과를 뭐 들어가서, 또는 뭐 학교 네임밸류만 고민을 하다가 지원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GPA 관리를 만약에 잘못해서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 의대를 갈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SAT나 고등학교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원 자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기준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지원 자격에서 챙겨봐야 될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 영국 의대 지원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시험이니까 유켓은 이미 좀 많이 알려진 시험이고, ISAT는 호주 의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이라서 아직도 뭐 정보가 많이 없고 또 생소하고, 뭐 학원이나 과외도 많이 없고 또 어려운 시험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유켓 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우리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시험이었던 이유가, 유켓 시험을 적용하는 대학교가 앞에도 살짝 언급했지만 사실 애들레이드 대학교와 뭐 퍼스에 위치한 커튼 대학교 이 두 개 정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7개 중에 있는 대학교 중에 유켓 시험을 꼭 내야 되는 학교가 2개밖에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내가 지원을 하는 메이저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ISAT 또는 ISAT를 안 보는 학교들도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유켓 시험보다는 ISAT를 조금 더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데, 2023년 입학부터 입시가 조금 바뀌어서
퀸즐랜드 대학교가 UK 시험을 이제 UK 시험만 적용을 하기로 했고, 또 UNSW나 다른 일부 학교들이 UK 시험을 병행해서 받아주면서 이제 두 시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준비를 하거나 또는 두 시험까지 병행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시험은 되게 비슷하지만 성격상으로도 다른 시험이기도 해서 시험 방법이나 샘플들을 이런 것들을 좀 다룰 시간이 아마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만도 한번 언급을 할 예정인데, 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일부 또 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UK 시험이 아마 큰 변수가 될 거라서 이제 이 시험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뭐 차트에도 있듯이 MMI 형식이랑 그 다음에 패널 인터뷰 형식인데, 뭐 MMI는 멀티 미니 인터뷰 이런 이제 약자거든요. 그래서 MMI는 한국을 포함해서 요즘 약간 트렌드에 맞는 의대 시험이라고 뭐 생각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이제 의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인터뷰 방식이고, 그리고 어쩌면 학생분들에게는 조금 더 익숙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5개에서 8가지의 어떤 상황을 좀 주고 그 상황에 대처하고 또 결정하는 지원자의 의견을 뭐 추가적으로 묻는 인터뷰 형식이라서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됐고 약간의 딜레마 상황에서 왜 이런 거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설명을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널 인터뷰는 전통적인 방식의 인터뷰 형식입니다. 1대1 또는 뭐 1대 다수의 뭐 교수님, 아니면 다수의 지원자와 뭐 한두 명의 교수님, 이렇게 패널이 한 공간에서 개인적인 질문을 묻고 답하는 방식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은 뭐 유명한 질문이 있죠. 뭐왜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질문들부터 뭐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뭐 레이트를 매기면 뭐 몇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소통 능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에 대한 것들을 묻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성과 적성을 파악하는 인터뷰 방법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약간 생각이지만 예전에는 성적, ISAT 또는 뭐 육회 그리고 면접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나눠졌는데, 지금은 약간 반대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면접, 그 다음에 ISAT와 육회, 성적 순으로 약간 중요도, 그러니까 합격을 좀 좌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옮겨가는 느낌이고, 실제 예로 면접을 준비를 좀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이제 내가 대답을 하는 경우에 대답 자체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도 이제 뭐 불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또는 뭐 내년, 내후년 마찬가지로 면접에 대한 대책, 대안들이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어 공인 성적입니다. 그래서 뭐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학교들마다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제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뭐 영어권 대학교를 내가 다녔었으니까 이제 영어를 면제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학교들마다 정확하게 뭐 몇 년을 어떻게 다녔을 때 또는 무슨 점수가 있을 때 영어를 면제를 해준다라는 조건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각 학교들마다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 자체도 가끔 변하기 때문에 사실 공인 영어 성적은 저희가 좀 준비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있고, 뭐 요즘에는 IELTS나 TOEFL, 뭐 PTE까지 좀 다양한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맞춰서 좀 편한 방법으로 조금 일찍 이제 공인 영어 성적을 좀 준비를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험 자체가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끝낼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적은 좀 귀찮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빨리 끝낼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니까 준비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뭐 설명을 해도 사실 뭐 10분이 훨씬 넘어가는, 뭐 20분이 다 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차트는 사실 3개에서 4개 정도만 항상 준비를 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호주에서 유학생이 지원이 가능한 의대는 17개고 그 전형들은 3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준비 조건은 기본적으로 학력, 그 다음에 ISAT 6회, 그 다음에 면접, 그리고 영어 조건,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아마 오늘 내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 의대는 저희가 대학 입시 자체를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평가 요소들보다는 객관적인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선발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 SAT나 IB 같은 그런 정형화된 시험,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이고 약간 공평한 기준을 가진 국제 시험들 같이 모두가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 조건들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뭐 에세이나 어워드 같은 거를 반영하지 않고 또 고등학교 내신 또한 반영을 하지 않는 게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물론 어떤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지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평한 기준이 돼서 내가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혜택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게 좋고 나쁘다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종 성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유리한 의대의 이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몇 개 학교를 내가 타겟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각 학교가 가진 전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도 아마 일반적으로 좀 볼 수 없는 영상들, 전형별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점수별로 분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영상들을 좀 꾸며갈 거라서 앞으로 이제 호주 의대를 지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세부 영상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